자, 이 윤 대통령 탈당 썰 이게 지금 계속 나왔고, 예. 뭐 저도 그 칼럼을 한번 썼습니다만은 네. 채널 A가 또 이제 일부 친윤들이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 탈당할 것 같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서 이제 꽤 논란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또 부인을 했습니다. 네. 저 뭐 탈당 안 한다. 뭐 대통령도 굉장히 이 부분에서 내가 그런 이야기 한 적 있느냐, 뭐 등등 이렇게 해서 이제 좀 했는데 이 탈당론에 불을 붙인 거는 바로 홍준표 시장이었습니다. 그렇죠. 홍준표죠. 네. 홍준표 시장이 본인이 이거 뭐 내가 중대 결단을 해야 된다. 나도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탈당하는 갑다. 그랬더니 박수영 의원이 그럼 좀 빨리 하십시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뭔 소리냐 지금 행간도 모르냐 지금. 나는 정계 은퇴가 탈당이야. 또 탈당 안 한다고 또 입장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요. 하루 만에. 보니까 아무도 동조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은 심평 변호사라는 사람이 또 이 뭔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동훈 위원장 윤 탈당 입에 올리는 순간 그는 결국 내쳐질 수밖에 없다. 고립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오늘 그 심평 씨가 그 페북에 어젯밤이에요. 장문에 이제 한동훈의 딜레마라는 제목으로 장문에 글 썼는데 그 이제 탈당 관련 고기를 보면 이런 거예요. 한동훈이 어차피 전당대회에 나올 것 같다. 근데 한동훈이 당대표가 돼서 활동하게 되면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함은경, 김경률이가 한동훈 세력인데 이 사람들은 이미 윤 대통령 탈당해야 된다는 발언을 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한동훈과 그 세력의 진심일 거다. 왜냐하면 윤통이 탈당해야 전당대회에서 보다 순조롭게 당대표로 당선될 수도 있고 또 전당대회 이후에도 한동훈과 그 수하들이 편안하고 순조롭게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심 한동훈과 그 추종자들은 윤 대통령의 탈당을 간절하게 바랄 것이나 이거를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배신자의 멍에를 뒤집어 쓰게 되는 그런 딜레마의 직면에 있다. 그래서 그 한 세력들은 노골적으로 윤 대통령 탈당을 요구할 수는 없으니 윤 대통령 조금씩 화를 돋구고 모욕하는 방식, 자꾸만 이렇게 골질르고 막 신경 자극해갖고 윤 대통령이 화가 나서 스스로 탈당 선언하게끔 그렇게 뭐 유도하려고 작전을 피는 거 아니냐. 이게 심평의 얘기예요. 네. 참. 한심하지 않아요? 자.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만 하고. 근데 우리 이제 정치사에서요, 철칙 같은 게 있습니다. 이 대통령 중심제인 이 나라에서요, 암만 국민적 인기를 상실하고 찌그러든 대통령, 레임덕에 허덕이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후계를 누군가를 되게 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를 안 되게 할 힘은 있다. 이게 한국 정치사의 철칙 아닙니까? 그렇죠. 대표적인 사례가 김영삼과 이회창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임기 말에 IMF 외환위기에다가 자기 아들 뭐 비리 뭐 해갖고 코너에 몰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당시 이제 이회창이 YS 화영식하고 탈당 요구하고 그래서 탈당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김영삼 회고록에 나오잖아요. 이회창 저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것만큼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이거.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 또는 그 추종자들이 바보가 아닌 한 그 이회창의 교훈을 모르겠습니까? 자, 이게 논리적으로 일단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 대통령이 탈당하면요 국민의힘은 무슨 당이 되죠? 그냥 제2당입니다. 그럼요. 아무 의미가 없는 정당이에요. 제2당이 돼서 집권 여당도 아닌데 무슨 힘을 쓰겠습니까? 거기에 당대표를 한들 108석이 가지고 있는 정당의 당대표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170석까지 민주당이 있고 조국혁신당이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즉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 탈당을 바란다? 저는 이거는 논리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왜냐?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대표를 하자면 집권 여당의 대표를 하고 싶지 제2당의 대표를 하고 싶겠냐고요. 그래서 도대체 뭘 넣겠습니까?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을 원한다? 저는 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뭐 화가 나서 내가 뭐 하면 탈당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윤 대통령도 지금 상황에서 탈당을 해버리면 정말 본인은요
저희 조국하고 이재명한테 먹이를 던져주는 꼴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본인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네. 지금 그거는 뭐 우리가 자명하거든요. 예전에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4명이 탈당했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부 다 탈당을 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 4명의 공통점은 다 임기 말이에요. 사실은 별로 그렇게 임기와 상관없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3년의 임기가 남았어요. 3년 임기가 남았는데 혼자 예를 들어서 무소속의 대통령이다.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 말을 듣겠냐고요. 네. 듣지도 않습니다. 당정 협의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재명이 가만 놔두겠냐고요. 그렇죠. 조국이 가만 놔두겠냐고요. 절대 이건 없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심평이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는 이건 정치의 정말 기본도 모르는 이야기다. 그리고 이거는 이 집권 여당이 현재 3년 남은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 탈당을 원한다? 이건 제가 볼 때는 거의 0.001% 가능성도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괜히 지금 이 탈당이 불거진 이 상황 솔직히 이야기해서 제가 압니다. 친윤의 몇 명이 탈당 이야기를 하고 다닌 거.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수습이 안 되니까 결국 한동훈 위원장이 원래 이거 뭐 탈당론 부추겼다? 이런 걸로 지금 덮어씌우기 위한 게 아닌가? 저는 솔직히 그런 의심도 해요. 그런 의심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친윤 의원들 한 명이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이 탈당할 수도 있다. 탈당 얘기를 흘린 건 맞고요. 근데 진짜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그거 왜 흘리냐면요. 야,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한동훈 너 알아서 접어. 네. 너 괜히 그 전당대회 나와서 당대표 하려고 하는 순간 예, 이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 네. 까부지 말고 알아서 접어. 그 출마 저지용 압박용 카드로 이게 맥힌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죠. 정말 그게 맥힌다고 생각하고 그 기자들에게 그런 발언을 했으면요. 그런 사람은 이제 정치 접어야 돼요. 네. 그 감각이 없습니까? 그게 맥힙니까? 안 맥히고 그리고 그게 대통령에게 그게 도움이 됩니까? 대통령하고 조금 가깝다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게 대통령에 도움이 돼요? 아니면 대통령에게 마이너스가 돼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안 맥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보도가 되니까 여론이 그거에 대해서 아주 안 좋습니다. 네. 그냥 뭐 비판 일색이에요. 그러니까 아뜨거한 거예요. 아뜨거하고 있는데 홍준표가 탈당을 암시하고 시사하니까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에라 잘 됐다요. 그 빨리 나가시오. 네. 하면서 우리는 그런 탈당하고는 무관한 뭔 것처럼 선긋기가 아주 좋잖아요. 네네.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 이게 사실은 한동훈 쪽에서 이거 이런 마음이 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뭐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오늘 심평처럼 나오는 이게 두 개의 수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정말 이런 이야기를 입 밖에 내는 사람은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의 적입니다. 왜냐. 지금 오히려 이걸 원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민주당과 조국이 원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대통령 탈당하고 힘 빠지고 뭔가 할 수 없도록 원하는 거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뭐 대통령의 혹여 만약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나셔서 뭐 탈당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혹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이야기 절대 입에서 내셔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마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모들한테. 그러니까 지금요, 이 정말 장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어떤 군을 입고 나가는 제일 앞에 서 있는 정말 이 지휘하는 사람인데 이 지휘하는 사람이 야, 우리 질 것 같은데? 우리 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순간 밑에 있는 장병들의 사기는 확 떨어집니다. 된다! 우리 이길 수 있다! 나갈 수 있다. 힘을 모으자. 설사 그런 어떤 분위기가 아니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지만이 그 지도자를 따라서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도자가 에이 우리 질 것 같은데 우리 그냥 뒤로 돌아갈까? 우리 포기할까? 항복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 뒤에 싸우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거를 대통령 스스로도 다짐을 계속해야 돼요. 정말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정말 이 오늘 또 내가 하루의 전투를 벌이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나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호위무사라는 이야기를 그런 의미에서 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진심이어야 됩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 해서 뭐 탈당하라고 만약에 말을 절대 저는 안 할 거로 보는데 지금 심평 이야기대로 한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제2당에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그런 당대표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쉼평이라고 뭐 많은 분들이 이게 쉰평. 뭐 음식이 쉬었다 할 때 쉼평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분은 당적이 있나요? 국민의힘 당원인가요? 모르겠어요.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요 이렇게 썼어요. 한동훈에 대해서 뭐라고 쓰느냐? 한동훈과 조국 정치인으로서의 역량에선 도저히 조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어른과 아이만큼 차이가 난다. 뭐 조국에 대해서 그렇게 조국을 엄청 또 띄우더라고요. 이게 4월 21일 날 맞아요. 쓴 페북 글의 일부인데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요. 윤 대통령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는요. 이미 전조 증상이 있었어요. 네. 4월 10일이 총선이었잖아요. 네. 네, 근데 3월 25일 날 이 쉼평 씨가 CBS 라디오에 출연해갖고 뭐라고 했느냐. 총선 전망에 대해서 민주당과 그 우호정당 조국혁신당이 대약진을 하고 야당이 엄청난 의석수를 가지고 갈 것이다. 야당 압승을 전망했어요. 네. 뭐 이거는 뭐 대충 맞춘 것 같아요. 그럼 뭐 어떻게 되냐. 그 총선 후에 유난 갈등이 다시 분출돼서 한동훈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그 전에 윤 대통령 스스로 탈당할 가능성도 있다. 그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도 이런 얘기를. 끊임없는 분열주의자군요. 끊임없는 분열. 그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미 그때부터. 근데 그때는 그래도 한동훈이 탈당 요구하는 가능성과 윤 대통령 스스로 나갈 가능성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두 가지를 다 열어놓고 했는데 오늘은 딱 뒤에 거는 빼버리고 앞에 것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 쉼평의 이 수법이 언제 또 나왔느냐? 2023년 작년 그 김기현 당대표 될 때 그 전당대회 때 있잖아요. 보니까 2023년 2월 3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김기현 후보가 되겠지만 혹여 안철수가 당대표가 된다면 윤 대통령은 국힘을 탈당하고 정계 개편을 통한 신당 창당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때도 이 얘기했어요. 그래갖고 그때는 이게 맥혔어요. 네. 뭐 이런 뭐 협박이랄까 위협이 그래갖고 상당한 표차로 이제 김기현 후보가 당선이 된 건데 그 심평 이 사람은요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우리 내부의 어떤 분열을 깨우치기 위해서 계속 어떤 가장에서 들어온 뭐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이거 나라를 따지면 간첩이라고 그러죠. 프락치가 있습니다. 간첩. 간첩이나 프락치 뭐 이런 이야기가 결국 그거잖아요. 예전에 보면 뭐 동독이나 서독 있을 때 보면 서독 그 총리의 비서가 간첩이었지 않습니까? 동독 간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 내부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다 똑같고 저희 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탈당 이야기를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고 결국 하나로 뭉쳐서 가야 된다는 그 절대절명의 명제 다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를 뚫고 들어가서 계속 갈라놓으려고 그래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기는 무조건 분열돼야지만이 자기들이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런 의도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래도 희망을 얻은 게 홍준표 시장이 매일 3개, 4개씩 글 올리면서 그냥 계속 분열질 하는데도 우리 지지층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았어요. 끄떡하네요.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 승리의 공식을 알거든요. 네. 이게 분열적인 이야기다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꼼짝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런 어떤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우리는 개딸이 아니에요. 저 개딸처럼 그냥 한쪽에서 주장하면 그로 몰러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뭐가 유리할 건지를 다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어떤 툭툭 던지고 도대체 뭐 했냐 이런 이야기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이게 쉼평은요. 그 과거에 이제 문재인 지지자였고요. 저쪽 당이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아니 암만 그래도 그렇지 조국과 한동훈 둘이 비교하면서 이게 어른과 애 차이다. 참. 정치력이. 조국한테 가요 그럼. 그 심평시 당신은 조국 밑에 가고 조국 뭐 대통령 만들게 하던가. 왜 여기 와서 보수 정체성도 없는 사람 왜 여기 와고 분탕질을 해요? 그래서 그 쉼평 이런 자들이 입 함부로 놀리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네. 한번 이제 앞으로 계속 저희 어벤져스는요 이 쉼평 씨가 헛짓거리하고 이상한 망발하고
하고 그러면 바로바로 응징할 겁니다. 네. 어쨌건 대통령실도 그렇고 소위 이런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준다든지 뭐 어떤 이런 이 일들을 괜히 해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